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간밤에 전국에 비 온 곳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 비 상황 그리고 출근길 어떨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 잠수교에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혜지 기자, 한강 유역은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오늘 날씨랑 강수위 좀 안정될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는 현재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1일째 물에 잠긴 잠수교 수위는 현재는 8m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이 계속해서 많은 물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팔당댐의 방류량은 초당 9,500톤으로 10,000톤 넘는 물을 쏟아내던 어제보다는 방류량이 적지만 평소보다는 10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그 밖의 다른 지역은 홍수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한때 제한 수위 31m를 넘어섰던 분남댐도 점차 방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도 예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는 좀 잦아들었지만 교통통제 여전히 진행 중이죠. 교통통제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곳 잠수교는 여전히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수위가 6.2m 아래로 내려가야 가능한 만큼 교통 통제가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대교 수위도 5.5m로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과 여의하류 나들목 모두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당산철교 부근,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평나들목 부근은 통행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또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과 하천 18곳은 계속 출입이 통제 중인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열 하루, 11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수천 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전국 곳곳이 재난 지역입니다. 수십 일 동안 쏟아진 장마도 지속했는데 원상복구엔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김민찬 기자가 피해 상황 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20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충북 음성군. 당시 62살 여성 김모 씨가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김 씨가 실종 9일 만에 경기 남양주시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발견된 곳은 음성에서 남한강을 따라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전남 담양에선 지난 8일 운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1살 A씨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8월 들어 내린 폭우로 숨진 사람만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8명입니다.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7,60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천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도 2만 4천여 건이 보고된 가운데 농경지 피해만 2만 7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통제도 계속돼 광주와 대구선 등 고속도로 2곳과 일반 도로 67곳이 차단됐습니다. 기차도 태백, 충북 등 5개 노선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면서 복구 작업도 지연돼 응급 복구율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을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손이 몇 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전남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 주변 지역들도 이번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인근 도시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집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 폭우가 휩쓸고 간 섬진강변 마을 주민들은 삽시간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던 광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말도 마. 사람이 살아 나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게 막 발을 뻗고 울고 그랬어. 야속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행히 그쳤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 절망하는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이웃 동네 주민들입니다. 순천과 광양 등 전남 각지에서 온 봉사단 250여 명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바로 피해가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봐서 너무 이게 피해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끼리 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수해로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해주고 골칫거리가 된 젖은 옷 빨래에도 나섰습니다. 당장 밥을 해먹기도 힘든 이재민들을 위해 밥차까지 대절했습니다. 막막한 심정뿐이었던 주민들은 이웃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사자가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안 그래도 막 인력 부족 사람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뭐 전기 수리라든지 하우스라든가 농경지 복구, 도배 장판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그 재능 기부를 해주실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많은 필요가 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도 전 지역이 수해 피해 지역인 상황. 피해 복구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거둘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등록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상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모두 거쳤고 백신 효능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проверки, и она работает более точно, формирует стойкий антительный и клеточный иммунитет. Я это тоже хорошо очень знаю, поскольку 백신 이름은 스푸트니크 V.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번 백신 개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부심을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백신 개발까지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2차 임상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 would absolutely not be comfortable taking this vaccine. I know nothing about this vaccine. They have not shared any data.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투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독일 보건당국도 안전성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ut again,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미국의 백신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조금 전 흑인 여성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이 대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결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는 17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부통령 후보를 공표한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올해 55살로 검사 출신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과거 미국의 인종분리 정책을 고리로 바이든을 맹공격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바이든 측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거세진 반인종주의 시위와 사회적 동요와 맞물려서 이제는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상당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4년 전 대선 때 고정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낮아져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상당히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여성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사상 첫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는 내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합동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